네, 지난 10월 25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정오무렵에 1시간 동안 통신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일단 처음에는 제 핸드폰이 망가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한 7년 정도 가까이 쓰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핸드폰을 바꿔야 되겠다. 진짜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막 가려는 찰나에 이제 인터넷이 다시 되는 바람에 이제 바꾸진 않았었는데, 만약에 바꿨다면 또 한 100만 원 이상 돈을 또 썼겠죠. 자,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죠. 뭐 그게 그렇게 큰 현상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사람이 사망했다면,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산업 환경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에 선점해야 될 어떤 미래상이라 그럴까요? 발전된 사회상을 얘기할 때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다양한 생활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행위의 주체가,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인간이지만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컴퓨터나 기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 택시가 생겨서 일부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뭐 여의도에서 어느 구간까지 이제 드론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1시간 정도 걸릴 거가 뭐 15분 안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예상되고 있죠. 택시도 이제 무인 택시가 나온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회가 바뀌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 장애가 발생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느꼈던 것과 같은 통신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제가 처음에 1990년도 초반에 컴퓨터를 배울 때는 그때 막 이제 PC가 일반 가정으로,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가정으로도 막 이렇게 퍼져 나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컴퓨터를 배우려면 명령어, 기계어를 알아야 됐어요. 디렉토리 불러려면 뭐 DIR이라든가 이런 거 기계어를 알아야 이제 그런 것들 쓸 수 있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전하면서 윈도우 시리즈가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보다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운영체제 안에서 구동되는 범용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혹은 뭐 사무실에서도 이제 다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스프레드시트를 위시한 뭐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뭐 이 MOS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컴퓨터 없이는 살지 못하는, 우리가 누구나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컴퓨터의 대부분의 기능들 자체가 간편해지게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지금은 우리가 개인 교통수단을 운영을 하려면 면허증이라는 어떤 국가공인 자격을 따야 되겠지만, 만약 이것이 예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계를 쳐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윈도우가 그 자리를 대체했듯이 머신러닝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돼서 인간이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이제 뭐 그런 면허증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잘 달리고 있다가 통신이 끊어져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그냥 앞으로만 내다르는 그런 어떤 장치 안에 갇혀있게 된다면, 나오지도 못하고, 아니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의 어떤 이런 부흥을 이끌었던 테슬라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게 전기가 끊겨버리니까 안에서 문을 못 열어가지고 그냥 화재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 비관의 예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통신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미리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결과를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휴먼 에러,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끝내고 맙니다. 그게 아니죠.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 사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는데 실제 이론과 현실, 뭐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고 말하지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근본 원인을 캐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자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K통신 장애부터 사고조사 결과까지 새로운 유형의 위험사회라고 해서요. 게시물을 하나 업로드해 놨고요. 그 안에는 이제 KT 이런 오류, 네트워크 오류에 의한 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이 처음에 이제 이것 잘못된 발표죠. 뭐 디도스 공격은 아니라고 이제 알려줬고요. 원인 분석 이제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무려 1년 전에 5G 보고서라고 하면서 이런 제가 방금 전에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섬뜩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야, 정말 위험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구나. 그냥 무작정 기술의 발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고 인간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밀려서 실제 안전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휴먼 에러다. 인간이 실수해서 그렇다. 그만 막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실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것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대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 각 요인별의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이런 불편함을 넘어서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관련된 게시물을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들은 안전연구 방법론 학습자료실에 요 게시물을 들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또 바뀌고 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험을 최대한 경계하고 위험으로 인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불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 게시물을 올려놨으니까요. 자, 오늘 라이브 강의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